세계 3대 자동차 회사죠. 현대차. 이 회사가 지금 말 그대로 운명을 건 엄청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엔진은 이제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드림팀은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57년이나 된 이 자동차 거인이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경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마주한 도전이 이게 얼마나 크고 또 절박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대차를 그야말로 사방에서 덮친 파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미국의 관세 장벽,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전기차.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까다로운 유럽의 환경 규제. 이 글로벌 삼중고 속에서 현대차는 이제 정말 깨달은 거죠.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현대차가 아주 특별한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먼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시작해서요. 글로벌 전략가, 그리고 기술 혁신가, 마지막으로 미래 공장을 설계하는 사람까지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현대차의 새로운 3기통 엔진을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 위기 앞에서 현대차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역사적인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요. 이건 무려 57년의 전통을 깨부수는 우린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2024년 11월 현대차가 57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한국인 CEO를 선임한 겁니다. 와, 이 한 문장이 가지는 무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순혈주의, 그러니까 한국인 중심의 경영 방식에 이제 마침표를 찍겠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세요. 글로벌 전략가. 이 거대한 현대차라는 배에 새로운 선장으로 선택된 첫 번째 핵심 인물이죠. 바로 호세 무뇨스입니다. 호세 무뇨스라는 인물의 이력을 보면요. 진짜 해결사라는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스페인 사람인데 2019년에 글로벌 CEO로 현대차에 합류해서 거의 무너져가던 북미 판매망을 이걸 완벽하게 살려냅니다. 아까 말한 그 삼중 위기 속에서도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결국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아서 최초의 외국인 CEO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성공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처럼 전기차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심지어 수소차까지 이 모든 파워트레인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 시장 상황에 딱 맞춰서 제일 잘 팔릴 차를 파는 거죠. 바로 이 전략이 그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린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CEO로 내정되고 나서 무뇨거스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진짜 강점은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여러 시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바로 그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라고요. 이 한마디에 그의 철학, 그리고 현대차 성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기술의 혁신가. 전략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이 필요하겠죠. 현대차의 미래 기술을 책임지게 될 두 번째 멤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름은 만프레드 하러. 이 사람 이력은요, 그냥 자동차 기술계의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디, BMW, 포르쉐에서 무려 25년 동안 핵심 기술을 다뤘고요. 특히 그 유명한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 타이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비밀에 쌓여있던 애플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2025년 12월에 R&D 총괄로 데려왔다? 이건 현대차가 이제 우리도 고성능 프리미엄 기술로 제대로 붙어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대단한 하러리의 핵심 임무가 뭐냐?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줄여서 SDV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동차가 이제 거대한 스마트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계속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성능도 막 좋아지는 그런 자동차 말입니다. 자, 여기 비교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자동차는 어때요? 공장에서 딱 만들어져 나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드웨어도 성능도 고정이죠. 하지만 SDV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기본 판, 그러니까 플랫폼이고요.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인 거죠. 네 번째 파트, 미래의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핵심 인물입니다. 이렇게 멋진 차들을 그럼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바로 이 생산 현장을 혁신할 제조 전문가 정준철 사장입니다. 정준철 사장의 임무는 자동차를 넘어 이제는 공장까지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 SDF. 잠깐만요. 그거 그냥 로봇 쓰는 스마트 팩토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공장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라인에서 막 여러 종류의 차를 동시에 만들고 시장 상황 봐서 생산량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말 그대로 공장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의 스마트 팩토리는 그냥 정해진 레일 위를 효율적으로 달리는 기차라면요. 오른쪽의 SDF는 주변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스스로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차 같은 거예요. 시장 수요나 부품 상황에 따라서 즉시 적응하는 거죠. 이건 정말 제조업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준철 사장 앞에 놓인 과제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첫째, 전 세계 모든 공장을 이 SDF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고요. 둘째,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제철소 프로젝트도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도 최적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들까지 생산 현장에 넣어야 해요. 와,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제조 분야의 완전한 혁명 그 자체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3기통 엔진.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3명의 리더, 그러니까 전략, 기술, 그리고 제조라는 이 3개의 피스톤이 어떻게 딱 맞물려서 하나의 강력한 엔진으로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호세 무뇨스는 묻는 거죠. 뭘, 어디서, 얼마에 팔아야 대박이 날까? 이게 글로벌 전략이고요. 그럼 만프레드 하러는 답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로 그걸 어떻게 만들지? 이게 바로 R&D죠. 마지막으로 정준철 사장이 마무리합니다.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싸게 만들어낼까? 이게 바로 제조혁신입니다. 각자의 질문과 역할이 정말 명확한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네, 바로 이 흐름이에요. 무뉴스가 시장에서 이거다, 시큰 차를 딱 찾아내면 하러가 그걸 세상에 없던 기술로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정준철이 그걸 가장 빠르고 싸게 찍어내는 거죠. 시장 분석에서부터 차가 공장에서 굴러나올 때까지 정말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시스템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톱3 안에 들겠다. 바로 이거죠. 이 새로운 3기통 엔진이 바로 이 목표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심장이 될 겁니다. 제 최고의 드림팀도 꾸려졌고 전략도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경쟁자들도 가만히 놀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 숨가쁜 미래를 향한 경주에서 과연 현대차의 실행 속도는 충분히 빠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혁명이 정말 성공으로 이어질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현대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